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에어쇼의 계절이 왔습니다. 바로 서울 에어쇼 아덱스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이맘때 되면 갑자기 강추위가 왔었어요. 이번 에어쇼 기간에는 어떤 추위가 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에어쇼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많은 출품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눈길을 끄는 거 대한항공에서 출품한 무인 헬기였습니다. 값싸게 우리 전력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터키가 미국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데 이거 통할 것 같습니다. F-16 최신형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보겠습니다. 터키가 미국에게 F-16V 신조기 40대와 성능 개량 키트 80세트 판매를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와 터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약 6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터키의 F-16 신규 구매와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지지하며 터키에 대한 첨단 전투기 판매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터키 일간 밀리에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각 10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9월 30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통해 터키가 F-16V 블락 70 신조기 40대 동일 사양 성능 개량 키트 80세트 구매 요청을 미국에 제출했다라며 언론의 예상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이 거래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다가오는 G20 정상회담에서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터키가 F-35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미국에게 납부한 15억 달러를 F-16 구매 자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런던에 기반을 둔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 아이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리스와 터키의 군사 균형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터키의 F-16 전력이 현대화되지 않을 경우 터키는 물론 나토 남쪽의 방어 능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미국 관료들은 터키의 F-16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밀리의 보도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보도한 모든 매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터키에 대한 F-16 판매를 승인하더라도 의회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미 의회는 이미 터키의 S-400 구매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터키의 방위사업청장 이스마일 데미를 비롯한 3명의 고위급 관료를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바 있어서 과연 터키의 F-16 구매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터키 현재 미국 제외하고는 F-16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나라가 터키죠. 그리고 터키의 경쟁국 사실 같은 나토끼리 적은 아닌데 거의 적처럼 하고 있는 바다 건너 그리스도 F-16 운용하죠. 그런데 그리스는 이제 미라지 2000을 운용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또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라팔 24대를 긴급 도입했고 그러니까 이 F-16이 최고 기종인 터키 입장에서는 저쪽이 라팔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원래는 F-35 도입하려고 했는데 F-35 S-400 미사일 때문에 그냥 쫑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수호이 57을 도입하게 되면 진짜 이제 미국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갈등 끝에 미국에게 F-15 이런 것도 아니고 F-16 이거 최신형 우리가 돈 많이 줄 테니까 팔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60억 달러 규모라고 하니까 이거 꽤 좀 비싸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F-16V 풀 옵션으로 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코스트가 1억 달러 안팎으로 느껴지는데 그런데 40대 그리고 이 또 키트 80대 우리 한국공군 같은 경우에 130세대의 키트에 1조 8천억 원 그런데 여기는 80대니까 우리보다 한 50여 대 적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전투기 가격을 40대 사는데 5조 원 이상 또는 한 5조 5천억 원 정도 책정한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좀 돈 더 줄 테니까 넉넉하게 줄 테니까 제발 팔아주세요. 그리고 록히드 마틴에도 아주 그냥 강력한 구애를 하는 것이죠. 록히드 마틴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에 본거지가 있고 하니까 텍사스 의원들에게도 로비할 수 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공화당 의원 같이 또 록히드 마틴이 로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매체가 미국은 반대하는 적 없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팔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가 무슨 소리냐? 라고 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터키가 자신들이 지금 이 유전 문제 때문에 그리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잃지 않으려고 사실은 터키 군사력이 그리스보다 우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라팔 들어오면 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위에 계속 서기 위해서 40대의 신조기 F-16V 사고 그리고 80대의 F-16CD를 또 V형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다시 터키가 라팔 뭐 24대 있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으니까 우위에 서게 되겠죠. 그런데 과연 미국이 팔까라는 건데 저는 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F-35 프로그램 할 때 15억 달러 줬으니까 그거 여기하고 좀 퉁치자. 그래서 제가 좀 이 가격이 좀 비싼 게 여기에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 터키 국민들에게 아니 미국에 돈 떼이고 말 거냐 라는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이 F-16 좀 비싸게 사는 척 하면서 여기에서 좀 녹여버리자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 덜어내고 그런 윈인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터키의 군사력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 2021에서 국내 기업들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다양한 무인 무기체계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외신들은 우리 군이 대량 보유한 500MD의 무인화 버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업체들은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아덱스 2021 일명 서울 에어쇼에서 다양한 유형의 무인 장비들을 출품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회전익은 물론 고정익, 무인 전투차량, 무인 수상정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된다고 제인스가 현재 시각 10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다양한 무인기 가운데 대한항공의 KUSVH는 지난 2019년 아덱스 공개 이후에 한국군의 채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라며 KUSVH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제인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이 KUSVH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기체가 한국군이 대량으로 보유한 노후 헬기 500MD를 무인화한 헬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첫 비행에 성공한 KUSVH는 사람이 탑승하고 조종하기 위한 모든 공간을 없애고 이 자리에 경량화된 비행 제어 컴퓨터와 통합 항법 시스템, 신형 동력 계통 등이 적용되는데요. 이런 개조 덕분에 채공 시간이 최대 6시간까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다양한 임무 탑재 장비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KUSVH는 주요 계통을 교체해서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400kg급의 페이로드를 갖추어 다양한 무장 탑재는 물론 도서 산간지역, 물자 보급 등 민군 겸용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250여 대를 보유 중인 500MD를 KUSVH 사용으로 개조하는 데는 대당 약 60에서 7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우리 군이 노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인기 개조 키트 도입을 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00MD 그대로죠. 예. 이걸 창문 없애고 그 내부에 조종석 다 없애고 무인 항법 장치 달아놓고 그리고 그 뒤에 사람 타죠. 뒷문에다가 이 공간에다가 연료탱크 좀 집어넣고 해서 한 2시간밖에 비행 못하던 거를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되던 거를 6시간이나 비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 500MD 또 500MD 디펜더 이거 우리 한국군이 250대 물론 뭐 그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그냥 뭐 거의 뭐 폐차장처럼 지금 처박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개조하자는 게 아니라 좀 쓸 만큼만 좀 하자라는 제안이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500MD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서 라이센스로 생산했기 때문에 당시 맥도날드 글라스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기술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걸 지금 무인화하겠다는 제안을 10수년 전부터 해왔고 그걸 지금 이제 만들어서 지난 에어쇼 때부터 출품하고 있는데 한국 육군 보고 좀 써라 라는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분들은 아니 무슨 1980년대 비행기를 지금 쓰냐. 헬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완전히 기골이 뒤틀릴 정도의 급기동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엔진만 계속 손 봐주면 무한으로 쓸 수 있는 이 기골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쓰면 돼요. 500MD의 최대 단점은 뭐냐? 힘이 약해가지고 사람 많이 태우면 멀리 갈 수도 없고 비행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사람 안 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펜더처럼 지금 이
대한항공에서 제시한 무장은 천검, 우리 국산 한국형 헬파이어죠. 8km 날아가는 공대 대전차 미사일, 그거 2발, 또는 이 70mm 로켓 9발, 그 한탄창, 또는 기관총 포드, 뭐 이런 거 달 수 있는데, 그리고 플리어 장착해서 주야간 탐색 가능하고 괜찮죠. 그리고 여기 뒷문에다가 열고 뭐 각종 장비 실어가지고 아주 고립되어 있는 우리 뭐 감청 부대들 또는 GP까지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전방 기지들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자 보급도 해주고 그러면 좋죠. 그래서 뭐 250대 있는 걸 다 이런 식으로 개량할 필요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한 60, 70대 한 100대 미만 정도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이 한 6, 70억 원 지금 대한항공에서 제안하고 있으면 실제 협상 들어가면 그보다 더 싸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국내 항공산업 유지, 그리고 무인기 기술 계속 업그레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실제로 쓰는 용도, 화력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정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스카우트용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재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또 이거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퇴역하는 게 아니고 한 2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대한항공이 20년 이상 쓴다고 하면 군에서는 한 30년 쓰겠죠. 괜찮은 거 아닙니까? 싼 가격으로. 자, 서울 에어쇼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열리게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이죠. 거기 가시면 주중에는 아마 기자들 위주로 이렇게 출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되면 민간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경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전투기들이 에어쇼, 정말 멋진 에어쇼 하니까 재미있는 유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